안녕하십니까. 일본지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최근 아파트값 하락으로 아파트의 선택 기준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를 구하시는 분들까지도 꼼꼼한 게 챙기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하반기부터 약 1년 동안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중에서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아파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1년간 광주에는 총 18개 단지 7,357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타입별로는 소형이 1,576세대로 21%, 중형이 4,896세대로 67%, 대형이 792세대로 11%, 주거용 오피스텔이 93실로 1%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는 광산구에 2,198세대로 30%, 남구엔 3,180세대로 43%, 동구에는 265세대로 4%, 북구에는 303세대로 4%, 서구에는 1,411세대로 19%입니다. 결과적으로 타입별로는 중형이, 지역별로는 남구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총 18개 단지 중에서 지하철 1호선의 역세권은 월산동 힐스테이트 월산과 쌍천동 상무더 로제 아델리움 57, 쌍천동 상무 센트럴자이까지 3개뿐이고 18개 단지 중에서 600세대 이상 단지는 월산동 힐스테이트 월산, 선원 이지구 신혼희망타운 일블러, 쌍천동 상무 센트럴자이까지 3개뿐입니다.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로 걸러진 4곳 중에서 마지막으로 브랜드 아파트를 선택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남게 된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월산과 상무 센트럴자이입니다. 하지만 평당 3천만원에 분양한 상무 센트럴자이는 넘기 힘든 허들 같지만 평당 1,500만원대의 매매가 가능한 힐스테이트 월산은 매매, 전세, 월세가 해볼만 한 거죠. 결과적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 가성비 높은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는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입주하는 힐스테이트 월산뿐입니다. 힐스테이트 월산은 2012년 8월 확장비 포함 평당 1,950만원으로 분양되었는데요. 총 741세대 중 일반 분양은 겨우 161세대 뿐이었지만 분양 시점엔 이미 신축 아파트 분양 분위기는 꺾여버린 후였고 아파트 값은 연일 하락하고 있다 보니 분양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결국 2024년 7월 남아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의 15%를 입주 축하금으로 지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이는 매매로 내놓은 조합원 분양권의 매매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입주 축하금을 받게 되면 평당 1,500만원대로 분양받게 되니 자연스럽게 조합원 분양권 매매 가격도 평당 1,500에서 1,600만원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84타입 34평형 신축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고 싶은 분에게는 5억 초중반의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매매 금액이 떨어진 곳은 힐스테이트 월산뿐만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18개 단지 중 완판된 단지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권이 나오고 있고 미분양이 남아있는 단지에는 할인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양자와 건설사에게는 힘든 상황이고 매수자에게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힐스테이트 월산은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의 특성상 조합원 자격 조건을 맞춰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매수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조합원 자격 조건 때문에 매매가를 떨어뜨려야만 하는 이유도 많았을 겁니다. 이제 힐스테이트 월산은 2024년 12월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까다로운 조합원 자격 조건을 맞출 필요도 없고 떨어진 매매가에 취득세는 1.1%만 납부하고 매매할 수 있으니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훨씬 좋아진 거죠. 평당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수준이라면 2020년에서 2021년 분양가 수준입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니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다면 가성비 좋은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월산의 전월세는 얼마나 거래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높은 가성비에 비해서 전월세 거래는 그리 신통치가 않습니다. 전월세 거래가 확연히 줄어든 첫 번째 원인은 신규 분양 아파트에 실행하는 조건부 전세대출이 중단된 상태이고 월세 조건은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신축 아파트의 특성상 입주 시 미등기 상태인데 현재 미등기 아파트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 보니 버팀목 전세대출 기준으로 금리 2.3에서 3.3%면 가능하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계산해보자면 전세금을 2억 5천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전세금의 80%를 전세자금 대출로 받게 되니 실제 필요한 자금은 5천만원이고 금리 3.4%를 적용하게 되면 매달 필요한 이자는 55만원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계산이 신축 아파트에는 이젠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결국 신축 아파트를 전세자금 대출로 입주하실 분들은 기존 아파트로 방향을 바꿔야 하니 신축 아파트 전세값은 계속 내려가게 되고 기존 아파트 전세값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옆 입주 4년차 반도 유보라의 84 타입 32평형은 전세가 3억에서 3억 4천만원까지 거래되는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다고 무작정 월세 조건으로 선택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광고 중인 힐스테이트 월산 84 타입 34평의 월세 매물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20만원 아니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정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입주할 때하고는 체감상 느끼는 주거비 부담이 2배네요. 이러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갱신계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전세 매물은 더욱더 줄어들게 되니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은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 거죠. 두 번째 원인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광주 남구에만 신축 아파트 입주가 상당히 몰려있다는 겁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10월 27일부터 입주하는 이편한상 봉선은 곧 2달간의 입주 기한이 끝나가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월산동 진아리체 리센츠, 지석동 힐스테이트 지석, 박림동 오렌트 하이브, 봉선동 남양호촌 3차까지 신축 아파트 입주 행률이 늘어지다 보니 직접 입주할 예정이 아니라면 입주 기간 중에 전월세를 맞춰야 하다 보니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된 거죠. 알고 계시겠지만 7억 중반에 분양했던 이편한상 봉선 84 타입 33평형은 전세 3억까지 내려간 상태이고 63 타입 25평형은 전세 2억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조건부 전세 대출이 부활하지 않는 한 힐스테이트 월산의 전월세 가격은 입주가 시작된다면 다소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매매나 전세나 월세로 구하시는 분이라면 입주가 시작되는 2024년 12월 30날부터 집 구경이 가능하니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렴하게 매매, 전세, 월세가 필요하시다면 야무진공인중개사 박영미 소장님께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힐스테이트 월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힐스테이트 월산은 광주 남구 월산동 258번지 1원에 지하 2층, 지상 12층에서 20층 아파트 14개동 741세대로 건축되었습니다. 주차는 아파트에만 991대 주차 가능해 세대당 1.33대 수준이고요. 타입은 49 타입 20평형, 75 타입 30평형, 84 AB 타입 34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1호선의 돌고개역이 도보거리에 있고 월산초는 단지에서 육교를 통해 바로 등교가 가능합니다. 주변에 조성된 주거단지는 우방아이오쉘, 이스토리, 이안가, 반도 유보라가 거주 중이고 24년 11월부터 진아리제 리센츠가 입주를 시작하였고 더 퍼스트 대시안과 두산 이브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타입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 타입 20평형은 11세대뿐이고 방 2개에 화장실 하나로 구성된 3베이 판상형 아파트입니다. 타입 30평형은 73세대이고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된 4베이 3룸 판상형 아파트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공용욕실과 작은 방 2개가 나오고 복도엔 팬트리가 있습니다. 거실은 무려 3.9m 폭이라 상당히 시원합니다. 주방 구성은 냉장고 2대를 나란히 놓을 수 있고 편리한 아일랜드 식탁과 장식장이 있어 편리함에 멋스러움을 더한 모습입니다. 다용도실까지 충분해 보이죠? 안방은 폭 3.5m로 적지 않은 공간이고 안쪽엔 화장대와 드레스룸까지 갖췄습니다. 사실상 가장 많은 분들이 찾으실 만한 타입인데 겨우 73세대 뿐이네요. 84 A타입 34평형은 273세대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4베이 3룸 판상형 아파트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신발장과 창고가 있고 욕실과 작은 방 2개가 나옵니다. 작은 방을 지나게 되면 4.5m 폭의 거실과 주방이 나오게 되죠. 주방은 팬트리 선택에 따라 사이즈 변화가 상당한데요. 팬트리를 기본으로 선택하면 4.98m의 주방 공간이 나오게 되어 40평대의 주방 공간이 연출됩니다. 역시나 냉장고는 2대 나란히 놓고 쓸 수 있고 장식장과 아일랜드 식탁도 예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에 놀라셨다면 안방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요. 안방 폭은 무려 4.34m나 되어 40평대 안방 공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대와 드레스룸은 기본이죠. 마지막으로 84 B타입 34평형은 384세대로 가장 많고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구성된 4베이 3룸 판상형 아파트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신발장과 팬트리가 보이고요. 욕실과 작은 방 두 곳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방을 지나 거실로 가게 되면 84A 타입과 똑같이 폭 4.5m의 거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84A 타입과 비슷한데요. 주방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84A 타입의 경우에는 주방 팬트리를 기본으로 선택하면 식탁 공간이 4.98m로 어마어마하게 넓어지지만 주방 팬트리를 확장할 경우 식탁 공간은 3.4m로 상당히 줄어들어 84B 타입인 3.6m에 비해 20cm나 좁아집니다. 또 하나의 다른 점이라면 84B 타입은 싱크대 공간 좌우로 다용도실과 주방 팬트리까지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84A 타입은 식탁 공간이 넓은 반면 84B 타입은 조리 공간이 넓습니다. 이젠 안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방은 폭 3.6m의 기본적인 사이즈고 화장대와 드레스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4 타입 34평형을 선택하려면 식탁, 안방 공간이 넓은 84A 타입을 선택하느냐, 조리 공간이 넓고 편리한 84B 타입을 선택하느냐가 고민스러울 건데요. 사실상 둘 다 좋습니다. 단지 배치는 일자형과 V자형이 혼합돼서 시선이 탁탁 막힐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101동부터 104동과 105동부터 114동까지의 단지가 무려 6m 높이로 2단으로 구성되다 보니 나름의 개방감이 염려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파트 선택 기준이 조망이라면 101동부터 109동까지의 남동향 고층을 선택하거나 114동의 남향 고층을 선택하시는 면이 가장 탁월해 보입니다. 차선이라면 110동에서 113동까지의 고층이라면 월산동 주택가 쪽으로 나름 개방감이 훌륭합니다. 다만 맨 앞동에 위치한 105동은 당장은 괜찮지만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공사 중인 두산 이브의 골조에 점점 가려질 것 같아 아쉬워지네요. 커뮤니티는 107동과 108동 지하에 있고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키즈카페, 독서실, 도서관, 맘스 카페가 있습니다만 741세대 세대수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다소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조경입니다. 힐스테이스 월산은 741세대로 대단지에 해당하지만 991대의 주차 대수 중 100대 정도가 지상에 배치되다 보니 조경 면적은 세대 규모에 비해 부족해 보입니다. 놀이터는 총 4개소가 있고 공원시설은 2개소가 있지만 석가산이 보이는 티하우스는 딱 한 곳뿐이네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지하 주차장과 고급스럽게 마감된 지하 공동현관, 그리고 1층 공동현관 앞에 화단은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단지 내 6m의 높이차를 고급스럽게 마무리한 것도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월산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번지 부동산TV의 오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